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요사이 기봉 씨가 가장 신뢰하는 이다. 선생님은 기봉 씨가 최근에 그린 그림을 취재진에게 보여줬다. 전부 엄기봉 씨네요. 가족을 그리라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기봉 씨가 그린 그림 속에 기봉 씨 가족 3사람은 모두 울고 있었다. 가족들이 왜 울고 있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기봉 씨는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산에 가면 자기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대요. 근데 여기는 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 좋대요. 그래서 자기는 옛날에 되게 막 그게 배우고 싶은데 못 배워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여기선 학교를 다녀서 이제는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동생이랑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좋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럼 서산 안 가고 싶겠네. 그랬더니 안 가고 싶대요. 서산에 가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안 가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엄마는 안 보고 싶어요? 엄마랑 떨어져 있는데 그랬더니 보고 싶지. 그럴 때만 마음이 아프대요. 기봉 씨는 선생님에게 빨리 많이 배우고 싶다고 했다. 또 어린 시절부터 내내 들었던 바보 천치라는 말이 너무 속상하고 슬펐다고도 했다. 학교에 다니면서 무엇보다 전화하는 법, 그리고 돈을 찾아 쓰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기봉 씨. 44살의 기봉 씨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 나이에 걸맞는 대접을 받아봤을까? 서산에서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한 일꾼이었다. 그런 기봉 씨가 하루 종일 남의 집 일을 해주고 받는다는 돈은 충격적이었다. 그런 건 몰라요. 기봉이는 전혀 깜깜해요.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전혀 돈 몰라요. 무조건 오라 그러면 오고 일시키고 나서 그냥 주면은 그걸로 끝이지 5,000원을 주건 10,000원을 주건 전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저쪽 동네에 어떤 속이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주 기봉을 데려다 일을 시켜요. 근데 하루 종일 일 시키면 5,000원 주고 일했어요. 서산의 어느 축사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도 5,000원을 받았던 기봉 씨는 철원에 와서도 마찬가지였다. 기봉 씨는 식당에서 그가 원하지도 않았을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그리고 역시 제대로 된 보수조차 받지 못했다. 처음에는 한 20일이나 일고 있었어요. 20만 원 줬어요. 20만 원인가 30만 원 줬어. 30만 원 줬어요. 사람들은 기봉 씨가 돈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던 기봉 씨는 자신이 그동안 받은 노동의 대가가 얼마나 적은 것이었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엄마 돈 안 줘. 이제 아버지는 맨날 술 술 맨날 먹어. 이제 내가 이제 나가서 목장 나가서 내가 아이고 돈 분다. 그래서 내가 돈 분다는 게 돈 부도 엄마가 줬는 게 한 월급이 조금 줘. 많이 안 줘. 기봉 씨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듯했다. 첫 번째로 이제 기봉 씨를 만나서 기봉 씨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고요. 이 사람이 동의했느냐 안 동의했느냐 그런 거 자체도 이제 인식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는데 그 부분부터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여동생한테도 명백하게 이제 이분이 지적 장애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분이 판단할 수도 있고 그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가족의 역할인 거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서 꾸려진 팀과 함께 우선 철원의 요양원부터 찾아갔다. 기봉 씨 어머니를 만났고 어머니가 치매는 아닌 것 같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이것도 찾아보라 깜짝이야. 요양원 측에서도 어머니가 원하고 조건이 갖춰지면 퇴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기봉 씨를 만나기 위해 여동생의 집으로 갔다. 하지만 여동생은 끝내 연구소 팀과 기봉 씨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기봉 씨를 둘러싼 또 기관들, 예를 들면 뭐 복지관, 뭐 동사무소, 그리고 초등학교, 그다음에 파출소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직담회를 한번 마련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직담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정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일들, 사건들 중심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계속 그 위원회를 통해서 기봉 씨가 지역사회 내에서 뭐 누구한테 이용당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 모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준 PD 수고했습니다. 향후 기봉씨 모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마련돼 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 마라톤의 주인공 형진 씨처럼 그런 어머니가 계시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공신력 있는 후견인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다 있다는 성년 후견제가 아직 우리나라엔 없습니다. 지난해 8월에야 성년 후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하는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